화를 내며 혼내는 훈육은 아이가 깜짝 놀라서 행동을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효과가 클 수 있어도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큰 소리에 놀라서 잠깐 멈춘 것일 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고 자기 전에는 양치질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는 뛰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혼내기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통하지 않아요.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요즘엔 책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내용을 잘 참고해서 자녀에게 적용을 해봐도 훈육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한 지 20년 차가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흙이 필요하고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언제나 통하는 훈육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훈육을 해도 잘 통하지 않고 훈육이 어려운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요즘 살이 많이 쪄서 얼마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요가 학원을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몸이 피곤해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가지 않고 요가 학원을 갔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날씬해져서 이번 여름 휴가 때 해변가를 걷고 있는 제 모습을 떠올렸던 건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다가 하기 싫은 유혹에 빠져서 운동을 하지 않았던 적 혹시 여러분들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데요. 운동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날씬해진 모습을 떠올렸던 방법이었습니다. 남들이 가라고 해서 가지 않고 제가 마음을 다잡으며 운동을 갔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원해서 생긴 의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의지를 내적 의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외적 의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외적 의지란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 즉 칭찬이나 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지를 말합니다. 성적이 오르면 용돈도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양치를 하면 재리를 먹을 수 있어서 양치를 하려는 아이, 이것은 바로 모두 외적 의지에 해당합니다. 저는 자녀에게 훈육을 할 때 이 내적 의지야말로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는 훈육을 습관처럼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적 의지를 생기게 하는 훈육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로서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있어요. 외적 의지는 그 지속 기간이 짧을 수 있고 처음에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육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임교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좋은 행동을 하면 스티커를 주는 스티커 보상이 유행을 했는데요. 포도송이 그림을 붙여놓고 잘한 행동을 할 때마다 포도송이에 스티커를 붙이는, 아시죠? 저는 그 당시에 교실에 정리정돈이 잘 안 돼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정리를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는 스티커를 주겠다고요.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열심히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스티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게 선생님, 저는 저 친구보다 정리를 더 많이 했으니까 스티커 더 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아이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말하니까 그거 하면 스티커 줄 거예요? 라고 교사에게 딜을 해서 제가 무척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교실은 곧 우리의 얼굴이니까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또 다음에 그 물건을 사용할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동 기준이 스티커를 많이 받는 것이 되는 것을 보고 스티커 보상 제도를 멈추었습니다. 내적 의지는 외부 영향과는 상관없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가끔씩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해서 저를 많이 당황하게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우리 반에 지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급식 시간에는 자꾸 국을 핥아먹는 장난을 쳤는데요. 저는 국을 다 쏟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따라하는 바람에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국을 자꾸 핥아먹는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그 자리에서는 우선 멈추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지호야, 선생님이 수수께끼 하나를 낼게. 맞춰봐.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다른 점은 바로 사람은 품위가 있는 거야. 동물은 품위가 없지만 사람은 품위가 있어. 품위는 무엇일까? 우리는 품위를 지키려고 옷을 입어. 하지만 동물은 신경 쓰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지. 또 우리는 식사할 때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동물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밥그릇에 고개를 받고 먹지. 사람은 품위를 지키며 행동한단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은 달라. 선생님은 지호가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어. 지호 아빠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면서 식사를 하시지. 음식을 흘리며 깨끗이 닦기도 하고. 우리 지호도 멋진 신사처럼 품위를 지켜서 식사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을게.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처음부터 큰 깨달음을 얻고 바로 행동을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훈육의 기본 원칙은 반복 또 반복입니다. 여러 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가 말하기도 전에 그 말을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어떤 분께서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듣냐, 어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다 라고 댓글을 남기신 것을 봤습니다. 물론 5세 이전의 아이들은 아직 인지 능력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나이로 6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하는 전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한 이런 훈육 방법은 아이에 대한 존중이 딸려있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또 부모가 아이가 걱정돼서 하는 진심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아이는 반감 없이 잘 들을 수 있어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진심과 존중이 담긴 말은 당시의 아이의 행동을 멈추는 훈육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의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한 후로 교육 현장에서도 음식을 손으로 장난치는 아이에게 또 다른 아이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린 사람이라 품위를 지켜야 돼. 라며 제가 해준 얘기를 다른 친구에게 해주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또 다른 상황의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를 놀리는 아이가 있다면 친구를 놀리는 아이에게 사과라는 말 대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말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친구에게 다정한 말을 해서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아니면 친구에게 놀리는 말을 해서 친구가 슬퍼서 우는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적 의지를 키워주고 아이에게 반발심 없이 부모의 훈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를 내며 혼내는 훈육은 아이가 깜짝 놀라서 행동을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효과가 클 수 있어도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큰 소리에 놀라서 잠깐 멈춘 것일 뿐이니까요. 다음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는 또다시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고 부모는 반복되는 상황에 인내심이 한계가 와서 자녀에게 화를 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는 화를 잘 내는 사람,
나만 혼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부모의 훈육은 훈육이 아닌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훈육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행동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적 의지를 길러주세요. 그러면 단순히 사과하라는 명령을 해서 수동적으로 듣고 따르는 아이가 아닌 아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육아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